북한이 최근 군사분 개선 인접지역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고 지뢰를 광범위하게 매설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짜 이유가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며칠 새 중국 제품을 러시아 제품으로 교체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6.25 참전용사의 인류 마음씨까지 전해지며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설치하는 방어벽은 남북 관계를 구분하려는 국경선으로 봐야 한다며 방벽이나 지뢰 등 설치는 방어용으로 먼저 남한을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벽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와 연계된 것이라는 해석, 유사시 우리군 기계화 부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려는 방어 차원의 군사적 목적이라는 의견 등으로 분분합니다. 군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MDL 북쪽 지역의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을 비무장지대 출입문 역할을 하는 통문 4곳에 4~5m 높이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폭은 좁게는 수십, 넓게는 수백에 달합니다. 통문 4곳은 인근에 도로가 있고 개발지여서 지역 여건상 기계화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방어 목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입니다. 유사시 기계화 부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에서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또 광범위한 지뢰 매설 작업도 군인이나 주민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는 목적도 크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북한이 진행 중인 건설 작업을 현재까지 평가한 바에 따르면 군사 능력 강화 의도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구조물 설치가 자체 방어적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MDL 일대에서 보이는 북한군 활동과 관련해 군의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언급한 이후 통일 같은 용어를 삭제하고 대남기구를 폐지했는데 MDL 일대 군사 활동도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구조물 설치는 남북을 차단하는 심리적 국경선이란 상징적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지난 1월께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을 완료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DMZ 북쪽 2지점에 북방한계선 등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MDL을 따라 횡적으로 전술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방부대에서 차출된 이들 병력은 DMZ 일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MDL을 자주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을 제거하고 철도 레일 등을 걷어내는 등 MDL 일대에서 북한군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를 국경선화 의도와 연관을 지어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신승기 연구위원도 만약 구조물을 확장해서 설치한다면 국경차단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콘크리트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 사업단 이사장은 앞서 언급했듯 방벽 구조물을 국경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주민은 여전히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있지만 북한을 실제 이끄는 노동당은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위협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반민족적 행태로 보고 동족이 아닌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DL 일대의 장벽 설치는 두 국가를 구분짓는 국경선을 상징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DMZ 내 구조물 건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유럽 국제학 연구 책임자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는 북한이 정말로 한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장벽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러한 장벽 건설을 통해 북한은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1일 지난달 29일부터 북한이 기존 중국 위성 사용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을 통해 방송 송출을 하면서 한국 일부 지역에서 위성방송 수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1일 한국의 위성 방송 수신 제공업체의 말을 인용해
북한 조선중앙TV의 신호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의 차이나셋 12위성 대신 러시아 위성인 익스프레스 103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북한 언론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승인된 기관만이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성 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전환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맺은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일 새롭게 맺은 북러 간의 합의로 인해 북한이 위성을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씨 정권은 한국 전쟁부터 러시아, 중국을 각각 상대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거리를 둔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자도 이날 이것은 북러 간 안보 협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또 중국은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잃고 모스크바 평양 국방 협력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얼마 전 한국 전 참전용사이자 교육자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미국의 98세 남성이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나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빌 앨런은 지난달 29일 미주리주의 한 병원에서 간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앨런은 사망 이틀 전 집 청소를 하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뇌부종이 심해 의료진조차 손쓸 수 없는 상태였고 병원 측은 가족에게 간 기증 의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앨런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아함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식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고 이에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앨런이 생전 늘 다른 이들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앨런의 간은 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던 72세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현지 장기기증 단체는 앨런은 미국에서 장기를 기증한 최고령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은 참전용사입니다. 2차 대전 때는 육군항공대에서 조종사로 활약했고 한국전에서는 제1기병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는 미 육군예비군에 27년간 몸담은 뒤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이후엔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2019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습니다. 앨런의 딸 린다 미첼은 장기기증은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을 한 것이고 그 덕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작은 한 줄기 기쁨으로 바뀌었다며 아버지가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그레그도 슬픔으로 가득했던 시간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며 누군가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건 멋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유난히도 세계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발전될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헤드라인과 함께 대형 태극기가 걸린 기사에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항공, 숙박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할 것이며 머무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라며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까지 외신에 밤낮 없이 송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태어나기도 전에 이래 이렇게까지 하는 외신은 감동의 대대적인 보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에 참전하였지만 그 사실이 70년 만에 밝혀진 사례가 있듯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언론이란 매체를 선택한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까지 보도되며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의 진심인 곳으로 알려진 바로 인프레시라는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라며 한국 땅을 밟고 싶은 참전용사들에게 여행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여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의 병원까지 협약을 맺어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휠 체어를 선물하고 의족을 착용해 주어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선 기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로 식료품을 절도한 국내 참전용사의 기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손편지와 생활비 선불카드를 전달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등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적자 속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티셔츠를 출시하였습니다.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태극기, 라벨, 0625 등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며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철령, 김상래, 이범구, 이상순, 한지수 등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 모두가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도움을 받고 한국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